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프타임의 기적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하프타임이 언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면 쉴 수 있는 용기 하프타임.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쉬어야 되고 또 쉴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굉장히 열심히 전반전을 달려오신 우리 어떠세요? 네. 정말 너무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면 약간 맹목적이지 않았나. 어떤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에만 열심히 하면서 그냥 네. 앞만 보고 달려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독님은 굉장히 앞만 보고 달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건강을 건강하게 네, 언제 안 돌보고 그러셨어요?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막 걸음을 건강이 안 못 걸을 정도로. 좋으셨구나. 그래서 막 정말 몇 달은 방에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겪고 요즘에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너무 일만 열심히 내 몸도 안 돌보고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은 정말 할 수 없이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그렇군요.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은 부장에서 이제 상무로 이분이 이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 발령을 받고 이제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뇌출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대기업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기 전에 그런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렸지만 뭔가 정말 자기 자신이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가야만 된다고 하는 뭔가 그 강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이 건강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프타임에 어떠셨어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제 예. 아내가 할 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할 말 해 그랬더니 좀 조용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제 뒤쪽으로 내려와서 아파트 이제 뒤에 약간 뜰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있는데 할 말이 뭐냐 참 와이프가 할 말이 있다면 참 긴장돼요 이 남편들은. 그래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대화 좀 해요. 어쨌든 예.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예. 뭐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딱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 아내고 아이들 엄마가 그런 거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일만 하느냐. 일만 하느냐. 응? 그러면서 일하고 결혼했느냐. 아이들도 있고 또 아내가 있는데 같이 좀 일찍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생활 좀 하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서 내가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왜 없어져?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좀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진짜 일하고 이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정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해서 대부분 남자가 그럴 거예요. 돈 벌어주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와이프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힘도 좀 가져야 되고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우리 세대는 정말 앞만 보고 일만 하는 세대였다면 맞아요. 실제 지금 30대 정도의 그 어린 젊은 친구들은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과 라이프의 이 중심을 밸런스를 잘 잡는 맞추는 이 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나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살기 위한 거야라고 그 시간을 배분을 하고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취미를 갖고 이런 일들을 실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네, 세대가 너무 그런 우리가 게 많이 너무,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당연하죠. 앞만 보고 달려가도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년을 맞이하면 사실 정년 이후가 사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기 일이 있었고 그 직책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이 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직책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자기는 5,000번의 강의를 하는 게 자기 목표래요. 5,000번.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별을 만들었습니다. 별을 5개를 만들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장군님처럼요? 네. 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한 번 이 별이 2개가 밖에 있는데요. 별이 하나가 1,000개잖아요. 5개니까. 아, 근데 별이 2개가 밖에 있는 거예요. 2,000번의 강의를 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달고 다니니까 처음에 좀 쑥스러웠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뭔가 제가 별이 된 느낌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요? 궁금한데요. 별들 대상으로 강의 한번 해달라고. 오. 와, 대박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별을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별을 만나면 자기 진짜 별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강의할 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문만 열면 다 장군들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도저히 내가 무슨 말 할 것인지 걱정이 돼서 이 문을 못 열고 들어가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할 때는 다 별들이 앉아 있을 줄 알았었는데 다 이분들이 다 사복 입고 머리 하얀 분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정말 명언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별 달고 있을 때 별이지 별 안다니까 별같이도 안 보이더라. 여러분 야. 별 달고 있을 때까지가 별이에요. 우리 인생에요. 자기가 성공했다는 자리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정말 이제는 뭔가 멈춰 서서 지금까지 온 시간보다 더 의미 있는 후반전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별 달고 있을 때까지 별이지 별 안 달면 별같이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끈 떨어졌다고 하나요? 맞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전반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만 보고 달려도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서서 그 다음에 가야 될 자기 인생의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의 성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쉬는 것도요. 단순히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이 아니죠. 작전 타임이에요. 또 작전 타임은 그냥 작전 타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의 시간을 어떻게 뛰어갈 것인가를 계획하시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고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정말 좀 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달려가다 멈추면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반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프타임이 어때요? 쉴 만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쉬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후반전을 위해서 좀 뭐 마라톤도 하시는데 어때요? 와, 마라톤요. 와, 마라톤 42.195km가 풀코스잖아요. 대단하세요. 정말 예, 이제 대단하세요. 처음에 저는 하프로 20km, 21km죠. 21km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뛰어본 적이 없잖아요. 와, 그것도 정말 힘들더라고. 발톱도 빠지고 뭐 정말 그랬는데 그 배가 40.19 풀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거죠. 풀코스를 인간의 한계를 처음에 뛸 때는 그게 쉽게 말해서 이 페이스 조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잘 그냥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 남들 뛰니까 그냥 열심히 뛴 거야. 웬걸 20km 이상 되고 막 30km 가까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땅으로 떨어지는 체력도 땅으로 떨어지고 용기 모든 게 와 정말 그때 기도밖에 안 나오대요 진짜. 네.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막 힘들어서 35km 지점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오더니 많이 힘드시죠 그러는데 저보다 한참 뒤졌던 분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뛸 때 어떻게 뛰시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끝까지 같이 뛰어줬어요. 이야, 그분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그분한테 카톡하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정말 키는 저보다 훨씬 작으시고 나이는 저보다 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열심히 그렇게 해서 페이스 조절에 대해서 마라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처음에 내가 달렸던 곳에 어떻게 해서든 도달하더라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뭐 10km, 20km, 30km, 40km까지 뛰어도 내가 포기하면 그건 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뛰니까 나중에는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 정말 힘들지만 성취감이 성취감, 눈물. 와,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스포츠 경기이고 나의 취미지만 그 속에서 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마라톤이. 그래서 아마도 그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면 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20km, 40km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바로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하프타임의 기적 이제 다음 시간에 기억하시고 좀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